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 이준석이가 오늘서부터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어제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에 지방을 다니면서 보도 통제도 많이 했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아예 녹음 파일까지 전부 다 삭제하고 또 휴지등까지 뒤져가지고 없앴다. 그래서 논란이 야기된 바 있는데요. 자, 그래도 그게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준석이가 떠들어다니니까 정말 우리 국민의힘 지금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은 한 2,700여 개 오늘 아침 기준으로 2,700여 개 글이 올라와 있으니까 아마도 지금 한 3,000여 개 정도가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을 보면 이준석이 정말 안 됐다, 나쁜 사람이다,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직격할 수 있느냐, 이준석이는 완전히 이 제명 처벌해야 된다, 이러한 류의 이 비판에 강력한 분노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이 대통령을 이 양두구육에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해도 이거는 지나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흔히 못된 사람을 갖다가 상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놈의 수준을 훨씬 더 벗어나는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든 아니면 아니든 간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휴먼 빙스, 인간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것까지 간 거에 대해서 많은 지금 아주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기현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양두구육 한 번도 뒤에서 누구 때려본 한 적도 없고 나는 오로지 열심히 뛰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기현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옛날 성령들은 역지자자하면서 살아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은 못 볼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얘기까지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김기현 의원의 경우에는 내가 개고기 판 적도 없고 또 양 얼굴에 탈을 쓰진 적도 없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해서 전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또 김미애 의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이철규 의원 말할 필요도 없고, 예, 이철규 의원도 아주 굉장히 그야말로 앙천대소할 일이다라고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게시판에 일반 당원들도 완전히 지금 열불이 나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이가 이제 예고한 대로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께 오늘 첫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아실 테고. 그런데 그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 CBS의 유튜브 방송에 연이어서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김근식, 이준석, 그다음에 현근택 이런 분들이 또 같이 앉아서 토론을 했어요. 자, 이 토론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토론에서 또 이 밝힌 내용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의미 있게 또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선 창당 여부와 관련해서 본인은 창당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당.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준석이가 하는 얘기를 보면 사실상은 또 이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도 또 많이 나와요. 예.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서 창당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누군가가 창당할 것 같다. 이 누구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윤핵관들이 창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윤핵관과 그 호소인들이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지, 이렇게 나도 총선을 앞두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은 정계 개편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통 정계 개편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그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꼭 이렇게 꼭 상식적인 사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너무 잘 하고 있는데 당이 안 좋아서 지지율이 안 오른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당을 갈아야만 지지율이 오른다라는 본말이 전도되는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본말이 전도된 판단, 이거 잘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이 안 좋아서
당이 안 좋아서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윤핵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비판적 멘트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대통령실 멘트를 보면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잘하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대통령실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준석 본인이 판단하기에 당이 정말 잘 돌아가는데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 라는 이런 관측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만약 출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번 전대는요, 윤핵관하고 그 호소인들의 성공적 은퇴를 돕겠다는 한마디로 선거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 때 이 캐치프레이즈는 뭘로 거냐? 윤핵관과 그 호소인들을 퇴출시키자.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자기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감정이 응어러져 있는지, 그리고 응어러진 감정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풀어내는 이준석인지 그 인성의 수위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십자가 밟기가 치랑된다. 윤핵관이나 그 호소인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본인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못하는 사람하고 선거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국민이 주목할 것 아니냐. 그래서 윤핵관을 퇴출시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표가 올 것이다. 이렇게 자기 판단에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당 대표가 누가 됐든지 간에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갈등 관계에 놓여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면 나가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010년도 김무성 당 대표 시절에 새누리당의 옥새 파동을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당 대표가 오더라도 영도 다리에 가지 않겠지만 그에 준하는 내부 폭탄은 터질 것이다. 그래서요, 그때가 되면 제2의 옥새 파동이 사실상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갈등이 통제될 수 없는 상황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게 내부 폭탄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언제 틀어지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패싱 입당을 할 때 보면서 정상적 상황이냐? 당 대표가 출장 갔고, 그리고 또 원내대표가 출장 갔는데 딱 그날을 골라서 입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저도 이 악연의 순간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라고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해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당 패싱, 그 다음에 통화 녹취록, 이 공개한 거, 이준석이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조기 입당, 즉 입당 패싱을 하게 된 것은 이준석이가 입당 날짜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뢰를 하고 당시 후보가 알려줬는데 이게 언론에 노출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이준석이하고 친한 기자들 이 언론에서 그걸 보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김새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새는 걸 막기 위해서 예고 없이 윤석열 후보가 입당을 먼저 하고 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입당 패싱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통화 녹취록, 폭로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 악연이 이어지게 됐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윤핵관 이 어려운 데 나와라, 서울 강북 어려운 데 나와라, 이게 이제 상계동 해만 나와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상계동 나와서 자기보다도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인정한다. 이렇게 또 아주 자신만만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겠습니까? 나를 감히 이겨? 나는 상도동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 어려운 지역에서. 나니까 이 정도가 나오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품성이 뛰어나다. 당선은 안 됐지만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13일 날 기자회견을 본 것 같으냐?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 느낌 상상에는 당연히 안 봤을 거고 개고기 양두구육만 보고가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야, 이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뒷글이 장렬한다고. 이준석이 참 어린 나이에 참 이 정도가 되니까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그러잖아요. 이거 내공을 쌓아라. 내공을 쌓아라. 그리고 이준석 신드롬 갈 때까지 다 끝났다. 이제는 착각하지 말라. 이러한 입장문을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내놓는 거예요.
이러한 입장,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욕을 먹었는지 한번 반성해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는요, 이 이준석이가 뭐라고 반박하고 있느냐?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거, 이거는 수준 낮은 얘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비교하느냐? 비교는 언뜻 보면 그럴듯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왕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 왕따 당했으면 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참 이거 이준석의 한계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안타깝다. 참 젊은 사람이 말이죠.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방향으로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완전히 상대방을 비판하고 매도하는 데 쓰고 있는 이 머리는요. 보수판에서도 그렇고 진보판에서도 그렇고 이런 머리는요. 100개 머리보다도 100개 좋은 이런 머리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개 평범한 머리만 못하다. 우리가 흔히 백지장도 모으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하고 있는 오늘 언론에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판에 그런 성격의 프레임으로 딱 얽매여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정말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어제도 완전히 유승민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은 안 했어요. 예. 다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을 산술적으로 합치면 그 수치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 연대설이 계속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설이 이제 발전하면 창당설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당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미 말은 했어요. 그런데 창당 가능성을 저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준석이가요. 유승민 의원이 이 전대에 나오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기도지사 할 때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3지대에서 이 창당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한 너댓 가지로 해서 그 가능성이 설령 연대 또는 창당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그렇게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경험적으로 보면요. 제3지대 정당이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유승민하고 같이 연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승민은 탄핵 원죄론이 있어요. 유승민 하면 뭐가 딱 따라붙어요. 항상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 있잖아요. 이것도 또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죠. 유승민 계열 안에서는 그러면 이준석이를 다 좋아하냐? 아니올시다는 겁니다. 유승민 계열 중에서도 이승민이 이거는 아니야. 연대 창당까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사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에서도 말이죠. 지금 당내 분위기도 이런 유승민과 이준석에 대한 이 견제 분위기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보면 이 설령 연대나 또는 창당한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탄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이준석의 얘기는 이준석과 그 다음에 유승민의 이 지지층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율이 뭐 20여 %씩, 10여 %씩 나와서 최근에 한길이 있었죠. 1, 2등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더하면 36, 7%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근데 이제 박지원 원장은 오늘 또 TV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유승민과 이준석의 지지율을 합치면 한 대표 적합도가 과반 정도로 되는데 이걸 보면 2023년도 말이나 2023년도 초에 총선 바로 직전에 창당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는,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정치 구단증을 걸지를 않아요. 정치 구단증을. 자, 정치 구단증을 걸고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말 또는 4년 초에 창당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 성공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 전제 하에서 창당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가지고요. 우리 여권의 분열을 교묘하게, 왜냐하면 박지원이도 이 꼼수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준석을 더 많이 갈라치게 하고 여권 내부를 또 한 번 또 갈라치게 하는 이러한 작전적 측면에서 공작적 측면에서 하는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 정치 더 전문하시니까 이런 그 가능성에 괜히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준석 이핵관들이 지금 설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 그 다음에 여명숙 게임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오늘 이상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명숙 위원장은 오늘 한 유튜브 영상에 영상을 올렸어요. 이 유튜브 영상에서 한 유튜브 영상에 뭘 올렸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이 연락에 만들었다 이거죠. 누가? 윤핵관이 이거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누가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이 영상을 갖다가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본인의 SNS에 뭐라고 공개하느냐? 이거 나를 열받게 하는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까니 내가 너무나 화가 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 영상은 절대 보지 말아달라라고 적었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절대 보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는 결국은 봐달라 이런 반어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상 이 영상 시청을 독려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어떤 영상인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에서 여명숙 게임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뒷담화를 하다가 걸렸는데 윤 대통령이 피해자냐? 하물며 이준석 대표가 먼저 때렸나? 내부 총질의 근거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직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윤 총장은 당시 입당 정도가 아니라 대선 출마도 안 했고 민주당으로 갈지 국민으로 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당내 인사인 이준석 대표가 당의 인사에 대해서 그런 말도 못하냐. 이거 여명숙이도 참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참 똘똘하게 아주 똘똘 뭉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나쁜 놈이다, 싸가지 없는 놈이다, 이간질을 하려고 하면 도어 스피킹 할 때마다 실명으로 기자들에게 퍼뜨리세요.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대놓고 하는 것이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직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이거 얘기했다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이거 했다고 이렇게까지 열받는다. 너무나 화가 난다. 그러니 보지 말라? 이게 진심이겠습니까? 레토릭이죠. 반어법을 쓴 제가 그러잖아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많이 봐라 이거요. 대통령의 실체가 이렇다. 윤핵관의 실체가 이렇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지 윤핵관이 잘못했는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부디 내 편으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결국은 절대 돌아오지 마라. 이 말로 대신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명숙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인규 변호사죠. 신인규 변호사가 또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뭐 신인규 변호사 하는 얘기 뻔하죠. 이준석이 옹호하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이번 기자에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는 거, 이 얘기까지 왜 했느냐. 이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한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너무나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이건 좀 아쉽다. 감정 조절을 잘 못한 것 같다. 왜냐면요. 이런 얘기까지 꺼낸 걸 가지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내부 총질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지. 이러니까 이준석은 내부 총질한 게 맞아.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대통령한테? 이런 비판이 지금 굉장히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판 분위기를 봐가지고 참 안타깝다. 이렇게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이 보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예. 자, 그러면서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예, 그러면서 솔직했을 때 오는 거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 그리고 험지 출마와 관련해서는요. 윤핵관들은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뒤로 빠지라는 얘기다. 근본적인 책임 있는 분들은 아예 정계 은퇴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준석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 인용은 여부는 한 반반쯤 되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거다. 왜? 헌법적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개입한다면
실체적인 판단과 절차적인 판단을 볼 때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이거 제동거래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인용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오늘 이 MBC 라디오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는 그런 걸 희망적 사고라고 부르는데, 형사법 체계에 유추 적용 금지 원칙이 있는데 판사 출신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판사들도 여론을 좀 아무래도 좀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보기에는 이거 인용해야 된다. 인용 여론을 좀 많이 내달라. 그래서 판사가 좀 압박을 느끼도록 해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전효욱 의원이 또 이준석을 또 일격을 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촉법소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촉법소년에 비유해서 지금 이준석의 성상납 받은 것도 비판하고,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내용도 비판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CBS 뉴스에 나와서 한 얘기도 비판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비판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실감나게요,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요, 이 의미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올린 글인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위장 청년질 하며 정치적 촉법소년 대우를 받았던 이준석이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하다가 당원권 정지를 받은 것처럼 떠벌리는데, 이준석은 성준석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섹스 스캔들로 당원권 정지를 받은 걸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자기 기회에서 지었겠죠. 그러나 전 국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준석보다 몇 살이라도 나이 많은 정치인이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안희정 전 지사 봅시다. 위계에 의한 성폭행으로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이혼한 전 부인은 성폭행이 절대 아니라 그 둘이 바람을 핀 거라고 했죠. 그렇지만 정치 인생 추악의 정치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안희정하고 닮은 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준석 죄가 훨씬 더 안희정보다 무겁다 이겁니다. 성매매를 넘어서 성상납 수수라고요. 게다가 가세연이 뭐라 하자 새벽 1시에 공당 정무실장을 아마데우스의 성상납 전주라는 장의사님 아련하라고 내려보내기까지 했어요. 치력학수도 써주고요. 그러면서 위계에 의한 성상납 은폐 교사죄가 딱 떨어져요. 근데 개고기 장사 잘했는데 팽 됐다고 방송에 나와 떠들어요. 토사구팽 당했다면서 자진 개고기 장사 잘했다고 키히 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에서 윤핵관이 날 때렸어요. 솔직히 이 새끼 저 새끼도 과분한 XXX입니다. 이 네 가지 XX예요. 저도 뭔지는 짐작이 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건 확실한 욕설입니다. 예. 자, 왜냐면 지금 이준석이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거니까요. 성범죄 뇌물혐의까지 저질러 놓고서 경찰한테 눈 빤히 뜨며 나 촉법 소년인 거 아시죠? 라고 묻는 여의도 재앙정치, 정치적 촉법 소년이 성준석입니다. 그 주제에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점수가 25점, 성준석이 개고입한 이야기 자꾸 하면 윤 대통령이 진짜 개국이 된다고, 성준석의 방종과 오만을 심판하는 날 곧 옵니다. XXXX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